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35층 룰이 폐지됐습니다. 이 방안이 연내 확정고시 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35층 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설계돼 서울 시내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 규모로 꼽히는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델하우스를 보기 위해 사전 신청한 예비 청약자만 이틀 만에 13,000명을 넘었고 추가 모집에도 마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노원과 도봉, 강북은 약 1% 내려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진 반면 강남 4구는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참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눈 뜰 때만 해도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고민하게 되고요. 또 집을 나서면 저 멀리 오는 버스를 보고 뛰어가서 탈까 아니면 다음 버스 탈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기다릴지 이런 고민들은 이제 혼자 하거나 주변 분들과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좀 더 현명한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까지는 날씨가 조금은 쌀쌀합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날이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또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고 또 주말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경기도 조금은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앞으로 규제 완화책이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우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책들이 나와도 지켜봐야지 조금 손 놓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성공하는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벌써부터 좀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1대1 대면 상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안 심리 때문에 거래도 절벽이 되고 거래도 완전히 끊겼고 이렇게 거래가 끊기다 보니까 또 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중고에 겪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이라는 경제라는 것 자체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도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 자체는 많이 하락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상승기는 다시 한번 온다.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라든가 대책,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동산 대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민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세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투자라든가 그리고 나의 재테크 전략들을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 부동산 전략들 새롭게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그때 조금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 시기에는 모두 다 움직이기 조금은 두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때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일부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 대방동 대방대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33평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전세에 줬거든요. 네. 전세를 줬는데 이게 아파트가 오래되고 해서 이거를 지금 뭐 매도를 할까 네. 어떻게 할까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동작구 대방 대림 아파트 33평형대인데 우선은 그러니까 전세 주셨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다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대방 대림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예, 이거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전세 주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가장 고민하는 게 네.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거를 계속 오래돼서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예, 이제 좀 팔아도 될지. 팔아도 될지. 네. 자,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시는 게 아파트가 오래돼서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냥 일단은 먼저 보유를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 이거 어떻게 보면 전세 주고 있다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방 대림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였어요. 예. 이렇게 상승, 오르겠네. 최근에 네. 가격 많이 상승했어요. 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교통호재입니다. 교통호재. 예. 자, 그 전에 대방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지금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은 이 위쪽에 보면은 이제 대방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멀었었죠. 교통 네. 자체가. 근데 네. 올해 지금 현재 이 신림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역세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 이 교통호재, 역세권의 아파트,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로 바뀌면서 이 호재 때문에, 교통호재 때문에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했어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네.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개통은 다 끝났어요. 신림선이. 그러면은 가격 상승폭도 끝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자, 지금 현재 대방 대림 아파트 주변으로 보면은 네. 입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자, 대방 대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여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노량진 뉴타운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네. 자,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뭐 새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여의도도 네. 대부분 재건축으로 될 거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대방 대림 아파트가 지금까지는 교통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 때문에 가격을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인 거는 맞는데 그래도 가격이 버텨주잖아요. 대방 대림은. 가격이 거의 그렇게 크게 안 떨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게 뭐냐면은 여기 자체를 찾는 수요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대방동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여의도하고 이 대방대림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한 10억 이상 차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도 조금은 가격이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요. 아. 예, 지금까지 대방 대림이 교통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면 앞으로는 주변 호재, 네. 주변에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 주변에 네. 랜드마크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을 많이 쫓아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대방 대림 아파트도 두 번째가 이제 대방 대림 아파트도 오래됐잖아요, 연식이. 시청자분이 네.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이 대방 대림도 개발을 볼 수가 있는 시점이 왔어요. 재건축이 됐든 아니면 리모델링이 됐든. 물론 네. 이제 그 용적률 자체가 좀 높게 지어져서 재건축이 쉬워 보이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조합원들의 의지니까. 그런데 네.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개발에 대한 압력을 이제 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간다면은 노량진 뉴타운, 여의도, 신길 뉴타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대방 대림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개발 압력도 개발 호재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조급하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팔아야지,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부동산 네.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 가격이 네. 떨어질까 봐 불안하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팔아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저렴한 것과 저평가된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아직 저평가된 아파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무료 전화로 함께 하세요.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그 일원동에 그 대청마을 그 모아타운이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네. 그 A, B 구역은 돼 있고 C, D, E는 아직 안 돼 있다는데 네. 투자해도 괜찮은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럼 대청마을에 그 구역을 어디 좀 가보셨나요? 예. 네, 가보신 구역이 아직은 좀 지정되지 않은 C, D, E 구역 중에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남 일원동의 대청마을에 좀 투자 여부를 질문 주셨는데 과연 이 모아타운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지역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일원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소를 알고 있는 주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냥 아니면 일원동 전체를 말씀해 드릴까요? 예, 일원동에 그 모아타운 돼 있는 데하고 네. 안 돼 있는 데하고 어디가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일원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예, 지금 현재 일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모아타운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공공재개발 신속통합비에 이런 것들로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신청한 것 중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게 이제 A, B 구역은 지정이 됐고 B 구역이나 C 구역, D 구역, E 구역은 이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예.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거기 부동산 전화해 보니까 한 4, 5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하고 모아타운으로 아니면 모아타운이 아니다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미지정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갭투자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예.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이 큰 거는 뭐냐? 미지정된 지역이 투자 수익은 큽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예. 거는 미지정된 지역이 언젠가는 지정이 되겠지만 이 지정된다는 것 자체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미지정된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는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A, B 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자, A, B 구역은 지정이 돼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정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라 예. 안정적 위험성은 있지만 고수익을 원하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전자 지정돼 있고 예.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거니까 지정돼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네. 서울 지역은 특히 뭐 도심권이라든가 뭐 강남권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이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빼고 나면은 언젠가는 다 개발이 됩니다. 왜?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개발은 되겠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가 뭐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렇게 지정이 돼서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투자 수익은 큽니다. 아, 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네. 예.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클 수밖에는 없고요. 지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미지정된 지역보다는 수익은 작아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일원동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즉 투자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요? 예, 실거주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이 넘어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시청자분이 좀 아시고 이렇게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갭 투자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전세를 끼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를 갭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은 예. 갭 투자는 안 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실거주로요? 예, 실거주를 하셔야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에서 최소 2년을 거주를 하셔야지 됩니다. 2년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예. 이렇게 시청자분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다른 게 넓게도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네.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라는 그 요건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지정된 구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자세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증 꼭 한 번씩 받아보세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 본다면 좋겠죠.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안양 네. 한스타운 대림 33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데 안양의 이 한숲타운 대림 아파트 33평형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데 어떤 개발을 좀 들으신 거예요? 이게 그 동네가 이제 주기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재개발 이런 거 같긴 한데 네. 정확하게 그냥 소문만 듣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좀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네. 한숲타운 대림 아파트. 네. 예, 실거주하고 계신 거고 네, 이제 20년 정도 좀 됐거든요. 네, 거주한 지. 실거주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지금 네. 현재 그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네. 현재 매도를 한다면은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자,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 우리 이거 실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자,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은요.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보유하셔도 좋아요. 아, 네네. 예, 지금 현재 어차피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개발이라는 건 다 이제 투자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네네. 자, 주변이 개발되면은 여기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를 보신다면은 네.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면은 뭐 스마트밸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광명 역세권 개발이 주변에 옆으로 가면 광명이니까요. 네네. 이런 개발 호재들은 많기는 해요. 근데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진행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예? 그리고 네네. 뭐 스마트밸리가 됐든 이런 그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면은 최소한 앞으로 한 6년에서 7년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집값 이런 업무타운 주변에 내 집 주변에 업무타운이 조성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네. 근데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는 데만 해도 5, 6년, 6, 7년은 걸릴 거고 업무타운이 조성된다고 해서 바로 업체들이 막 다 채워져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유동인구가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완성이 되려면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고 개발 호재도 궁금하고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자, 네.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개발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 그리고 완성되고 거기가 다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지는 네네. 시기까지 기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네.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가느냐? 네. 여기는 안양에서도 좀 많이 외진 지역이에요. 네네.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안양 지역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리만 한숲타운 대림 같은 네. 경우는 가격이 상승폭이 굉장히 작아요. 네네. 왜 작냐면은 일단은 거주하는 데는 나쁘진 않지만 그런 점들 직주 근접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역세권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학군이 조성이 안 돼 있거나 편의시설 네.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실수요자들도 찾는 수요들도 많이 작고.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네. 시청자분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주의 목적을 좀 더 두신다면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현재 개발을 보고 뭐 한 거 보면 이거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하시면서 가격 상승폭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것들은 이만큼 많이 올라가는데 내 거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네네. 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네.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네네.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가셔가지고 안양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안양에 번화가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으로 좀 나오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금액은 좀 보태셔야 될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갈아타실 시점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갈아타는 시점에 있어서는 네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네네. 대림 한숲타운 대림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왜 수요들이 네네.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을 때 내 동네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때는 좋은 동네가 네. 그래도 상승 하락폭이 좀 크니까 지금 네네. 시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조금 이 하락 부동산 경기 자체가 풀리기 전쯤에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좀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갈아타세요. 네. 네,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오르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갈아탈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선 빠르게 좀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 그 다음 이곳으로 가야겠다 결정되시면 꼭 한 번 더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하락기를 걷는다 그리고 너무 정체돼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시장까지 그러리라는 법은 없겠지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좀 예측해보고 그에 맞는 대책들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신성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선착순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고민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기 광명 3구역에 네. 거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 여쭤보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지금 투자로 보신 지역이 광명 3구역인데 여기 어떤 다세대 주택을 좀 보셨을까요? 예, 다세대 주택 저기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지하 2층, 1층. 지하 1층, 1층. 다세대 주택 혹시 주소를 알고 계실까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 광명 이동 주민센터 그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상업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광명 이동 주민센터 근처에 상업지역으로 묶여있는 다세대 주택의 지하 1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지역인지 한번 그 지역으로 가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거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아, 그래요? 지금 광명 3구역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네. 자, 광명 이동 이제 주민센터 부근이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광명 3구역, 과거 이제 광명 3구역인데 네. 이 광명 3구역 자체가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를 매수를 하는 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하는. 투자 목적으로?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네. 그 아들한테 사주면 어떨까 해서. 아드님 명의로 아드님한테 네. 사주려고? 네. 일단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억 6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싼 건지. 얼마요? 2억 6천. 2억 6천이요? 네. 지하 대지 평수가 몇 평이에요? 대지가 5.4평이라나? 대지 5.4평. 네. 자, 일단은 2억 6천이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부터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매수는 하세요. 그리고 대지 5.4평에 그다음에 지금 매매 가격이 2억 얼마라고 했죠? 2억 6천이 2억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2억 6천보다 더 갈 것 같은데 광명 이렇게 쌀 리가 없을 텐데. 지층이요, 지층. 아,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2억 네. 6천이라고 한다면 이거 매수하세요, 그냥. 예. 싼 거예요? 예, 가격 싼 거예요. 예,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명을 네.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광명 뉴타운이었잖아요, 여기가. 네. 예, 광명 뉴타운이었는데, 네. 자, 실제적으로 광명 뉴타운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3구역이었는데, 과거에. 3구역 자체, 광명 뉴타운 중에서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구역은 몇 개 안 돼요. 3구역이라든가 1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구역들 몇 개 안 돼요. 네. 자, 이 구역 중에서 해제된 구역이 3구역이고 최근에 공공재개발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5.4평에 2억 9천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상업지역이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매수하셔도 좋고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다세대 주택, 아니, 그 상관없습니다. 예, 다세대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개발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는 어찌 됐든 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대지 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가액을 가장 크게 책정하는 게 대지 지분을 가장 크게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입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이제 지수를 따집니다.
그 지수를 따져갖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 지수를 점수를 매기는 것 중에 대지 지분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대지 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고 뭐가 다세대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대지가 5.9평에 금액이 2억 6천이다 그러면 가격이 싼 겁니다. 매수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명 지역은 경기도잖아요. 네. 이 광명 지역은 경기도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서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서울 지역에서 서남권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보면 서남권이잖아요. 네. 서남권 지역의 구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산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광명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세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단 거예요? 예, 단 광명 3구역 안에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주소를 모르신다니까 제가 광명 3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 구역 안에 있는 물건치고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게 근데 언제나 몇 년 있다가 이게 되는 건가요? 진행되는 거는 앞으로 그래도 한 최소 7, 8년에서 10년은 보셔야 돼요. 공공재개발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기간은 많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기간은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7, 8년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3기 신도시 입주하는 거보다 더 늦을까요? 그거는 뭐 3기 신도시가 입주한 거보다 빠르다 느리다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뉴타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 한남 뉴타운이 됐든 뭐 은평 뉴타운이 됐든 이런 뉴타운들 많잖아요. 네. 같은 2차 뉴타운으로 2003년도에 지정이 됐어도 입주한 뉴타운이 있고 입주가 끝난 뉴타운이 있고 아직 입주도 못한 뉴타운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조합원들의 의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입주할 거예요? 어디보다 빨리 입주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조합원들이 어떻게 빨리 동의를 구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맞춰가지고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5년, 6년, 7년에도 입주할 수 있고 아니면 10년이 넘어가도 입주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합원의 의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뭐 몇 년 후에 입주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공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7, 8년 정도면은 입주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광명 3구역 내에 위치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자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기 바로 직전이다 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 꼭 한 번씩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선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매도 좀 하려고요. 네, 어떤 걸 좀 보유하고 계세요? 단독주택입니다. 네, 혹시 저희가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중국동 104-28이요. 중곡동 84-28, 104-28이요. 104-28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104-28번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또 거주도 하고 계신 걸까요? 예. 네, 살고 계시는 집을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계속 좀 거주를 해봐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중곡동에 104-28번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중곡동에 있는 104-28번지라고 하셨는데요. 예. 네, 이거 지금 현재 다가구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 다세대 주택인가요?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도 하고 계시고 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2년 돼갑니다. 2년 되셨어요? 2년? 예. 근데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딴 데로 좀 이사 가려고 애들이 너무 언덕이 좀 있어갖고요. 네. 실제로 밤에 좀 어둡고 그래갖고
이거 혹시 대지가 몇 평 정도 되나요? 39.8이요. 39.8평이요. 예, 예.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예, 예.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너무 언덕에 있고 그리고 좀 주변도 많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매도하세요, 그냥. 예.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자, 2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예, 예.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가격은 조금은 상승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상승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다가구 주택.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꼬마 빌딩하고 뭐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 예. 자, 이런 다가구라든가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빌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크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지 지분. 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이 대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은 아까 39.8평, 40평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자, 이 40평, 이 다가구나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게 왜 대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 30평짜리, 40평짜리 다가구 주택 하나로는 여기에 어떠한 개발 행위라든가 신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뭘 못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한정돼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기 어려워요. 만약에 시청자분이 뭐 이렇게 대지를 크게 두 개 합쳐가지고 한 70평, 80평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40평 가지고 있는 거랑 80평 가지고 있는 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너무 작아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대지가 작고 두 번째 그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일종 대부분 일종이에요. 여기가. 응?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뭘 했을 때 개발을 하든 아니면은 뭐 집을 짓든 뭘 했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높이 올리지를 못해요. 개발을 하려고 하지를 않겠죠, 잘. 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 용도 자체, 이 대지의 용도 자체가 조금 다른 일반적인 다가구나 꼬마 빌딩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는 게 이제 토지의 이제 형태. 대지의 형태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대지의 모양은 좋아요. 네모 반드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앞에 대지 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 자체가 너무 조금은 안 좋은 그러한 다가구 건물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 위치가 언덕이고 뭐 이거를 떠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감하게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거 갈아타실 때 똑같은 다가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지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라든가 토지의 형태라든가 이거를 꼭 따져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입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건물을 샀을 때는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는 방법까지 일러드렸으니까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도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계획은 언제나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은평구 대조동에 네. 실평수 한 9평 정도 되는 투룸 다세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전망이 좀 어떤지 팔아야 될지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대조동 171-52번지입니다. 네, 은평구에 있는 이 대조동 171-52번지 투룸 다세대를 보유하고 계시고 좀 갭 투자를 해 놓으신 걸까요? 네, 지금 임대 중이에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계속 좀 가져가 볼 만한 가치 있는 부동산인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거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 맞아요. 실평수가 9평이에요, 근데. 네, 좀 작은 투룸이네요. 네, 예, 투룸인데 좀 작은 투룸인 거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거 갭 투자로 투자를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시는 게 이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20년 9월에요. 20년 9월? 한 네. 2년이 좀 더 되셨네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매도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매도하시는 게 맞고,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이거 매수하실 때 아마도 갭 투자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은평구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은평구 지역은 개발되는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시청자분이 본 지역도 뭐 개발 압력을 받고 개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정돼 있거나.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여기를 뭘로 봐야 되냐면은 그냥 시청자분이 본 것처럼 갭 투자예요, 갭 투자. 네, 자, 이 갭 투자, 은평구 지역에서 갭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은평구에서 투룸도 인기가 있긴 하지만 은평구 지역에서는 쓰리룸이 인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은평구 지역에서 투룸도 이제 수요들은 많긴 하지만 그 투룸도 좀 넓은 투룸, 실평수 9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평수, 은평구 지역은 실평수 뭐 14평, 15평 이렇게 좀 넓은 투룸을 많이들 선호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쓰리룸으로 가든가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셨을 당시에 그냥 투룸이라는 것만 보고 하셨다고 좀 선택을 잘못하셨지 않나 싶어요. 여기를 임장해 보면은 은평구 지역은 넓은 투룸이나 무조건 쓰리룸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갭 투자했을 때는. 근데 네.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도 아닐 거예요. 개발로 구역으로 지정도 안 돼 있다면은. 네, 그래서 맞아요. 매도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걸 계속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찾는 수요는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은평구 지역에서 보셨다면은 앞으로 뭐 그때 당시에 보셨다면은 이런 모아타운이 됐든 그때는 이제 모아타운이 없었겠지만 공공재개발이 됐든 신속통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최소한 뭐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아니면은 노후도라든가 좀 낡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보셔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은평구 지역을 보신다면은 같은 은평구 지역에서 보신다면 이거 매도하시고 같은 은평구 지역에서 보신다면은 최소한 넓은 투룸이나 쓰리룸을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이런 갭 투자보다는 개발 쪽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은. 네, 예,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찾는 거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통합기획이 됐든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하시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과감하게 매도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 좀 시장이 얼어붙어 있더라도 어떻게 빠르게 좀 매매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 이후 투자 전략 꼭 저희와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조금 전 광명 내용을 보시면서 또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문자 보내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뒷번호 813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광명의 중앙 하이츠 3차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25평형에 6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매도를 하고 청약을 노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우선 청약이 쉽게 될지 이것도 의문스럽긴 한데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에 따라 좀 결정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광명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하이츠라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를 매도하고 청약을 노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마도 가점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기엔 조금 맞지는 않다. 그리고 중앙하이츠, 광명에 있는 중앙하이츠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어느 정도는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광명의 핵심 지역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하이츠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하이츠 자체를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광명 지역에서 이렇게 최근에 뭐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아니면은 광명에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철산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먼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뭐 한주공이라든가 이런 주공 아파트들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되고 재건축을 바라본다면 아니면은 청약 쪽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청약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100% 가점제에서 지금은 이제 추첨제도 한 25%까지 이렇게 내려와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추첨을 열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매도하고 청약을 노리시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25%의 추첨을 노리고 청약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 집을 팔고 청약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을 무주택자로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하이츠 계속 보유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실 때 최소한 뭐 철산주공이라든가 이런 쪽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청약에 가점이 낮아도 당첨되는 그런 부분들 좀 신문 기사로 접하시고 또 이 추첨제도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 들으신 후에 이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낮은 확률에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조언 드렸거든요. 광명 지역 내에서라도 조금 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이런 고민 상담 도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긴 상담을 도와드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의 이 흐름들 좀 예측해보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신성민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많이들 안 좋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니면은 거래가 절벽이니 또는 가격이 떨어지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자, 이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움직일 거고 세계 경제도 움직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자체는 어느 정도는 완화될 거고 금리는 정상화되는 시점이 당연히 올 거고요. 또 거래 절벽 자체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자체는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불안 심리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금리가 안정이 되면 이런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거래도 다시 활성화될 거고 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12월 달에도 이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책을 나오고 또 1월 달에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이 안 좋은 상황 자체가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이 재테크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짜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재테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전략 그리고 내 집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부동산 전략, 재테크 전략 새롭게 한번 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이 깊으면 다시 또 오르막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상승장을 좀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내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